자연의 풍경을 평면으로 담아내는 산수화가 있다면 자연의 한 부분을 축소해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산수 분경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산수 분경의 세계, 함께 만나보실까요? 푸르른 식물들로 가득한 공간, 꽃집은 아니고요, 식물원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니 나무와 바위를 연상시키는 돌, 섬세하게 자리 잡은 이끼까지, 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식물들의 정체는 뭘까요? 분재 종류에 대해서 쭉 이게 이제 흘러 내려오다가 분재는 단순히 이제 분안에 들은 그런 작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풍광이나 어떤 형상물들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수반 위에 이제 올려놓은 자연예술 형상의 그런 이제 작품이지요. 그래서 이제 산수풍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드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산수분경. 이 작품들을 만든 이는 37년째 산수분경의 매력에 빠져있는 진무재 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창작한 제품들이 한 200여 점 정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 200여 점 모두가 다 아직은 미완의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손을 봐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르고 2년 후에 또 이제 형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늘 푸르다는 게 더 매력이죠. 자연의 한 부분을 떼어놓은 것 같은 작품들. 산수분경은 살아있는 자연 그 자체이다 보니 영원히 미완의 작품인 동시에 끊임없이 다듬고 관리해야 하는 작품이죠. 하루 나무 이제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 하루 보통 한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작업합니다. 그러면 한 달 쭉 이걸 계속 전부 다 200점 하려면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또 다시 또 시작되는 거고, 특별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이 나무들이 병충해로 고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가지고 이제 고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매일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을 주지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계속 나무 크기 때문에 계속 이 장가지 정리를 해줘야만 이게 이제 늘 아름답고 푸르름을 이제 유지할 수 있지요. 작품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지만 매일 이렇게 가까이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산수분경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이상 세계로 향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지요. 그 눈 감으면 이 작품 전체 구도가 쫙 이제 비치지요. 어떨 때는 이제 호수가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절벽이 생기고, 계곡이 생기고, 또 봉우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을 찾지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돌 구하러 다니면서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지요. 영덕 이제 옥계 쪽으로 이제 돌을 구하러 갔다가, 그 당시 이제 차가 전부 다 요즘처럼 뭐 좋은 차들이 없어가지고 차에 싣고 오다가 차가 옥계 계곡 부근에서 이제 뭐 섣불해가지고 산길에 그냥 갇혀가지고 뭐 그 다음날 날 셀 때까지 기다리는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뭐 재미난 일들, 지금은 추억이지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우와, 대체 얼마나 희귀하고 중요한 돌을 구하러 다니신 걸까요? 이런 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현무암 돌들입니다. 이런 돌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온 테오스크라는 돌이고, 좋은 돌을 사용하면 돌 하나에도 뭐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 하는 돌들도 있고, 나무들은 보통 이제 뭐 식재할 수 있는 나무들이 보통 나무 한 주에 뭐 적게는 한 5만 원에서 한 2, 30만 원 정도까지, 많게는 좋은 나무는 더 비싸고 이제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작품 하나 하는데 최소 뭐 그래도 뭐 한 1, 200만 원 정도는 작업이 든다고 아마 소요될 거예요. 실제 자연을 꼭 닮아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산수분경. 이 산수분경들 모두 어디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일까요? 풍광이 좋은 그런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도 뭐 스크랩하고 또 이제 뭐 사진 촬영도 해놓고.
진무재 원장의 스크랩북에는 사철 풍경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해놓은 거 보시면 어때요? 아, 굉장히 굉장히 참 마음이 뿌듯하지. 예. 자는 좀몇 권 더 있습니다 아직. 예. 예, 이런 것도 몇 건 더 있어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영감을 많이 얻지요. 이런 예.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옮겨놓은 자연의 축소판, 산수분경.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작품도 있지 않을까요? 선바위라고 그 말 그대로 치면 써 있는 돌이지요. 그 아끼는 작품이라기보다도 가장 지금 현재 제가 오래 된 작품인데 이거 한 28년 정도 작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 나무가 이제 젓가락만 했습니다. 심을 때는. 지금은 이 나무가 애들 팔뚝 정도 되지요. 예. 이 작품의 특징은 이제 이 협곡에 나무들이 이제 붙어 산다는 것. 절벽 사이에서 나무들이 붙어가 산다는 것. 그게 이제 특징이죠. 예. 굉장히 고태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제 독도, 동도, 서도 작품입니다. 독도의 자연 경관미는 이제 그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독립면 바위라든지 독립면 바위는 또 여기 이런 형상이 이제 독립면 바위고 또 이제 코끼리 바위 이 코끼리 바위 형상인데 코끼리 바위부터 등대까지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산수분경. 익숙한 풍경의 작품을 보니 산수분경의 진짜 매력이 더 잘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 작품들 중에서는 오래된 것은 한 30년 된 작품도 있고 또 근간에 작업한 작품들은 한 3년 정도 된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들이 처음 제가 제 자식같이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계속 커서 번창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대에도 계속 영구토록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요즘. 산수 분경을 통해 우리가 잊었던 풍경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곁에 둘 수 있는 산수 분경의 아름다움이 진무재 원장의 작품을 통해 오래 전해지길 응원합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21개국 2만여 명이 방문하게 될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아카이뷰. 자, 녹음의 계절 그리고 여행의 계절, 그 이야기는 바로 경주의 계절이라는 말이겠죠. 여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이 중요할 텐데요. 경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편해진 경주의 교통, 스마트해진 경주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여기가 교통정보센터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는 자율주행 기반 확대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실 모니터가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직원들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곳은 교통정보센터. 에이펙을 앞두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지금 확인합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제 뒤에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주시가 한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선 이 경주시 교통정보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희 경주시 교통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교통 흐름, 주요 교차로 같은 경우 교통 흐름을 좀 모니터링하고 혹시나 신호가 좀 불편하든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신호를 조작하고 있고요. 또한 뭐 버스 정보 시스템 저희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버스가 언제 어디선 어떻게 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서 이 버스 승강장에다가 저희 버스 정보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경주. 그 뒤에 숨은 조력자들, 또 조력자들이 일하는 곳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죠.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지역인 보문 관광단지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해서 조절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및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경주 여행이 더 편안해지겠죠? 잠깐 둘러보니까 내가 경주 여행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 영상들만 봐도 보입니다. 이제 10월이면은 각국의 정상들이 경주로 모이잖아요. 예. 이 정상들을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준비 중인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에이펙 추진단에서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상황실 내에서 CCTV를 모니터링해서 정상들이 실질적으로 진입했을 때 혹시나 돌발 상황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정보를 상황실에 제공하려고 저희가 이번 사업에 구축하고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저희 긴급 차량 우선 신호 같은 경우로 좀 더 증설을 해서 급한 일이 혹시나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많은 소방차 앰뷸런스가 투입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많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설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0월 에이펙 기간에 경주를 찾는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경주에 있을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모니터로만 보는 걸로는 부족하죠. 직접 체험하러 가봅니다. 자, 스마트해진 경주의 교통을 우리가 체험해보기 위해서 찾은 이곳. 올가을이면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할 경주 허베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경주의 교통을 현주소를 볼 수 있다. 자율주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 7월 초부터 네. 저희가 시험 운행으로 해가지고 차량 한 대가 일단 테스트 겸 시민들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할 예정이고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A형 한 대, B형 두 대 이렇게 해서 총 3대가 지금 현재 시민들을 맞이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율버스, 경주에서랍니다. 저도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야겠죠? 예,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7월 한 달 시험 운행될 자율주행 셔틀버스. 미리 한번 체험해 볼까요? 이 차군요. 현재 이게 이 차가 시험 운행하기 정시 운행할 때는 다른 차가 오고 좋은 차들이 타시죠, 먼저. 오,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잠깐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기사님이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질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항시 필요할 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크게 뭐 신기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좀 적어요. 네. 네. 그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A형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차량은 그대로 개조해서 센서를 달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저희가 8월 달에 들어올 B형 차량은 네. 핸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게 새롭네 라는 느낌이 몸속에 체험될 것 같아요. 일단 맛보기로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오,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시간인 거죠? 오, 속도가 제법 나요. 잠깐만. 오. 최고 속도가 80km.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거고. 자, 이게 이 자동으로 피하고 있는 거죠. 야. 신호와 횡단보도에 맞춰 정차도 정확하고요. 안전하게 도로를 따라 주행합니다. 기사님, 손 놓고 계세요, 지금? 만세 한번 해주세요. 오, 진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하이코를 출발해 보문호를 한 바퀴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운행되는데요. 중간중간 관광 명소마다 정거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보문 단지를 순환하며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잠깐 내려볼까요? 야, 여러분들 여기가 동궁원 앞이거든요.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고 반대쪽으로는 우리 경주의 월드 식당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시면은 이 공간들도 모두 다 여러분들 관광 요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동궁원과 호텔들을 지나 다시 하이코로 돌아오기까지 약 30분 정도의 운행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원하는 지점에서 내려 편안하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으니 색다른 체험과 편안한 여행 두 가지 다 잡은 자율주행 셔틀버스. 어때요? 스마트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반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뭔가 경주를 새롭게 느낀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경주는 예. 역사문화 관광도시라 그렇죠.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과거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렇듯 경주의 교통은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경주의 여행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이펙 2025가 있다는 거, 경주의 에이펙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 많이 경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문하세요. 방문하세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다 갖춘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까지 완성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해는 경주 방문 어떠신가요? 고려 도자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영청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자연과 일상,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펼쳐놓은 상영청자. 그 특별한 전시로 초대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고려시대의 미의식과 공예기술, 그리고 당시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는 고려 상영청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건데요.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영청자전을 살펴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영청자는 지난 3월에 종료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순회 전시입니다. 고려 상영청자는 아름다운 비색 유약과 빼어난 조형성으로 고려시대 공예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보여주는 한국 문화의 정수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청자, 어룡 모양 주자 등 국보 3건, 청자, 기룡 모양 주자 등 보물 7건을 포함해 국내 주요 8개 기관의 소장품 총 97건이 출품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경주에서 최초로 소개됩니다.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97건의 고려 상영청자는 모두 경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유물인데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고려 상영청자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려 사람들은 평소 좋아하던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상영청자에 담았습니다. 동물로는 물에 사는 오리나 물고기, 육지에서는 원숭이를 즐겨 표현했습니다. 식물로는 복숭아, 석류, 연꽃, 죽순, 참외, 조롱박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향로, 연적, 묵호와 같은 기물에 자주 담겼는데 이들은 주로 실용적 기능을 하면서 곁에 두고 보면서 즐기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영청자는 왕실 의례와 같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상생활에서는 상류층의 지위를 돋보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릇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형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상영청자에서는 우리는 고려 사람들이 품고 있는 도자기,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려 상영청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들의 관심, 적극적인 수용,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뛰어난 감각을 바탕으로 한 유물입니다. 고려 상영청자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는 상영청자의 기원을 조명하며 신라 상영토기와의 유사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 상영청자의 전모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됩니다. 제1부는 그릇의 형상을 더하여로 고려 상영청자의 전통적 맥락을 짚습니다. 특히 고려 상영청자에서 보이는 사자, 오리의 형상이 통일신라 시대 유적인 경주 월지, 고왕동 원지에서도 확인됩니다. 제2부는 상영청자가 등장한 문화적 배경, 제작, 유통, 소비 양상을 살펴봅니다. 상영청자를 제작하고 유통, 소비하는 양상은 발굴품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발굴품은 비록 완형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상영청자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3부는 상영청자의 다양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고려 사람들이 사랑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자 했던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소재로 한 상영청자를 비롯해서 예로부터 건의의 표상이었던 용, 기린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형상화한 명품 상영청자를 엄선했습니다. 제4부는 실용과 예술의 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고 신앙적 바람을 담아낸 상영청자를 소개합니다. 고려 상영청자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섬세하고 독특한 모양에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상영청자는 어떤 것일까요? 청자 원숭이 석류 모양 연적입니다. 고려 상영청자의 특징은 생동감 넘치는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릇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적은 석류 입에 물을 넣고 원숭이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는 고려 공예에서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실제 원숭이는 석류보다 훨씬 크지만 이 연적에서는 원숭이가 석류에 매달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청자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현실에 없는 장면을 구현했습니다. 연적의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재의 특징과 조형미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작품은 국보인 청자 어룡 모양 주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국보 청자 어룡 모양 주자입니다. 용과 물고기가 결합된 어룡을 표현했습니다. 어룡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지금 어룡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머리를 살짝 위로 올리고 꼬리는 치켜 올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U자 형태를 하고 있고 꼬리가 이 주자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의 뚜껑을 열고 물을 넣으면 어룡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몸체에는 비늘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깎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상영청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청자 고유의 비색과 그리고 형태가 잘 남아 있습니다. 다채로운 모양과 아름다운 빛깔의 고려 상영청자들을 경주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8월 2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영청자. 더운 여름 청자의 시원한 빛깔로 빚어진 고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 더워. 왜 이렇게 덥냐. 이럴 때 시원한 수박 딱 하나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수빈 씨, 빨간 수박 말고 노란 수박 어때요? 빨간 수박이죠. 무슨 노란 수박이에요. 세상에 노란 수박이 어디 있어요? 노란 수박이 있습니다. 참외처럼 샛노란 껍질에 속까지 노란 달콤한 수박입니다. 수박은 빨간 맛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충북 진천에서 아주 특별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더워. 해 쨍쨍한 것 봐. 눈부셔. 여름날의 이곳은 충북 진천입니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는구나. 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맞으세요? 네네, 진천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란 수박을 짓고 있는 농부 서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민석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여름 대표 과일하면 수박이잖아요. 수박은 빨간색, 빨간맛. 그런데 우리 담당 PD가 글쎄 수박이 노란색, 노란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우리 집에서는 빨간 맛도 있고 노란 맛도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빨간 맛도 있고 노란 맛도 있어요? 어디? 요거 노란색.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노란색이 있네 진짜. 우와, 샛노란 이것의 정체가 진짜 수박이라고요? 이거 참외 아니에요? 아, 참이 아니고 수박 맞고요. 저희 농장에서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노란 수박입니다. 노란 맛이라는 거 못 먹어보셨잖아. 내가 한번 당장 뽀개 드려볼게요. 당장 뽀개주세요 그러면. 와 속도 샛노라네요.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랑으로 꽉 찬 이것이 진정 수박이란 말인가요? 확실히 더 아삭아삭하고 달아요. 그냥 설탕물 마시는 것 같아요. 되게 단데요? 수박의 편견이 와사삭 깨지는 노란 수박. 정말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노란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건축업도 한 18년 해다가 돈을 많이 못 받는 게 있어갖고 아는 동생들이 한번 수박 농사를 접으라고 그래서 15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박 농사는 농민들이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짓 없이 돌려주는 게 농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마음에 맞는 고향 선후배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박 재배를 시작한 신나는 농부. 처음에는 평범한 수박을 재배했지만 갈수록 수박에 대한 욕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노란 수박은 이제 진 게 올해 처음으로 진 겁니다, 이게. 노란 수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자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라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해보는 거니까는 제 나름대로의 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보려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노란 수박. 수확 좀 거들어 볼까요? 수박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T자로 이렇게 잘랐어요, 옛날에는. 기억나요. 네, 지금은 여기서 한 5cm 정도, 꼭지에서 5cm 정도만 된 거는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수박 수확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수박을 가위로 똑 따주면 끝. 참 쉽죠? 와 이거 보세요. 확실히 보통 수박보다 훨씬 가볍고 작아요. 자, 제 얼굴과 비교해보면 쏙쏙쏙 가려진다. 어때요? 제가 1년 전에 수박 수확한 적이 있는데 훨씬 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수박 수확하는 게 편하지? 농부님 네. 수확하는 거 왜 이렇게 편해요? 이거는 땅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허리에 있잖아요. 일하기 제일 편한 게 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리 높이로다가 수직 재배를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박은 무게 때문에 땅에서만 재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라. 신나는 농부는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재배 방식을 수직 재배로 바꿨답니다. 일단 앉았다 일어났다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가면서 순을 치기 때문에 허리도 진짜 안 아프시고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충해가 없고 수박이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잘 큽니다. 그러고 보니 수박이 동글동글 예쁘게 자란대요. 수직 재배 방식으로 수박을 키우면 다양한 장점들이 많다는데요. 무엇보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아이고. 농부님. 네. 이게 수박 하나하나는 가볍고 작고 좋은데 이것도 또 수박이라고 한 대 뭉쳐오니까 좀 무거운데요? 가볍긴 한데 수박할 게 막 한도 많으니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1kg, 네. 1.7. 이거는 2kg. 수직 재배로 수박을 재배하면 관행농에 비해 수확량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람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수박이지만 많은 양을 수확해서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땀으로 샤워를 하게 된답니다. 야, 이거 자꾸 가볍다고 해도 계속 3, 4kg씩 드니까 힘든데요? 너무 힘드시죠? 네, 자꾸 일하니까 너무 지치는데요. 그럼 수박 하나 쪼개 먹고 합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무더운 여름날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시원한 수박 대령이요. 와, 먹을 시간이요. 너무 좋은데, 야, 제가 알고 있던 수박들이 다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 이름을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일단 망고 수박이라는 건데요. 오, 들어봤어요. 망고 수박인 네. 거구나. 요거는 이제 우리네가 주로 먹는 빨간 수박. 요거는 이제 노랗고 속도 노란 선라이즈. 선라이즈. 네. 겉은 초록, 속은 노란 수박. 초록에 속이 빨간 수박도 있고요. 겉도 노랑, 속까지 노란 수박도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까지 가미된 색색의 수박입니다. 뭐부터 먹어봐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드림 망고 먼저 드셔보세요. 주황색. 맛있죠? 시원하고 당도도 높게 만드는 거고 알맹이를 먹어보시면은 깍두기 마냥 아삭아삭한 소리가 날 겁니다.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깍두기 씹는 맛인 것 같아요. 아삭아삭거리고 그 아삭아삭거리는 소리를 내가 또 귀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섬유질이 일반 수박보다 더 많다고 그러네요. 섬유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겉은 노랗고 속은 빨간 수박 또는 겉은 까맣고 속은 노란 수박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선라이즈처럼 겉과 속이 모두 노란 수박은 없어요. 그래서 타 품종과 차별성을 두고 시장성을 키우기 위해 오랜 연구 개발 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라이즈 수박은 잘라서 먹고 남은 수박도 보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큰 수박보다는 이제 덜 나오니까 중소가종이 이제 먹기가 편합니다.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럼 일하러 가셔야죠. 안 돼! 가셔야지 얼른 일해. 열심히 먹었으니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수직 재배 하우스라 한결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네요. 농부님,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저 위에 밭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 위 바로 밭으로 가자고요. 저 위에? 다음 밭으로. 다음 밭이 또 있어요? 네. 신나는 농부는 무려 12동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부님, 네. 여기는 수직 재배가 아니네요? 여기도 물론 수직 재배면 좋겠지만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 재배 하우스의 유일한 단점은 시설비. 고가의 시설비 때문에 모든 수박을 수직 재배로 할 수가 없다는군요. 이렇게 잘 익고 맛있는 수박 어디로 가요? 이제 중도메인들을 가락동이든지 경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경매장으로 항상. 반응이 어때요? 반응도 좋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런 수박이 처음 봤다니까는 경매사분들도 선호를 하고 참 좋아합니다. 신기해하고. 처음 심어보는 거라 사람들이 이 겁을 내시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겁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일반 수박 재배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종묘회사에서 종자회사에서 품종을 씨앗을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이 더 많이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진천에서 노란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서민석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여름의 맛 수박은 노란 수박 맛! 여름 대표 과일은 다름 아닌 수박이겠죠. 과육이 풍부하고 수분이 가득한 데다 달고 맛있는 수박. 빨간 맛도 좋지만 노란 맛도 일품이랍니다.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고 내가 안 죽으면 상대방이 죽고
절대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게끔 나라를 절대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7살 먹은 유교 참전자 손양기입니다. 충성! 회원들 만나려면 이거 달아야 할 것 아니요? 이제 달고 가요. 고맙습니다. 약장을 달고 있습니다. 중량도 있고 그래서 행사 때 약식으로 만드는 약장을 이렇게 달고 다녀요. 지금 제로의 상단에 있는 게 화랑 은성 부문장이고 그 옆에는 화랑 금성 운장이고 6.25 전쟁 전투시에 박혀 돼 있고 1949년 3월 11일 날 입대를 했어요. 일주일 있다가선 영등포 통신학교 3기생으로 12주 동안 교육을 받고 기갑연대 발령을 받았어. 장갑차 27대를 가지고서는 훈련을 하는데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쓰다가서 폐기 처분한 건 우리 한국의 군에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50년 6월 25일 날에 들었는데 지금 보통 전쟁인가 보다. 그게 실감이 안 났지. 이 전쟁마당이 어떻게 생긴 거 생각해도 상상도 못했었지. 첫 임무 기억나세요? 28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 한강 철교를 가서 경비하라고 여기 갔는데 장갑차가 자꾸 이 똘 속으로 이렇게 저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사 차 안에서 이게 직사해버렸어. 그게 운전병이 자기가 죽으면서도 핸들을 놓지를 않았더라고. 그래서 보게 고라가 누워가지고서는 수박 넣고 이렇게 둘렀으니까 위장이 자연 위장이 딱 뜨더라고. 자고 있는데 우스히 추워서 이렇게 보기로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해도 팔이 말이 안 들어. 이렇게 보기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 내 몸에서 피 흐르는 것을 보니까 그때서 실감을 느꼈어요. 그때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가 22살 때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랑가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가더라. 부모 형제 보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요. 아욱도 벌써 이렇게 잘하고 이봐 연해서 좋네. 이봐 국 끓여 먹기도 좋겠고. 시장 보러는 안 가. 이 채소는 집에서 갖고서 다 먹어. 무선통신, 유선통신, 통신정비, 암호문 분석 이게 다 했어요. 흥릉 철수작전도 하고 설악산장터, 금화장터 그렇게 전쟁을 누볐죠. 통신 장비가 꽤 무거우셨을 텐데. 무겁죠. SCR 694라고 발전기 따로 있지, 몸체 따로 있지, 배터리 따로 있지, 쌀 방가만 우리는 있지. 선생님 그러면 전장에서 기록하셨던 그런 자료들은 혹시 있으세요? 요 화보랑이 좀 있어요. 들어가서 봅시다. 49년도 무선꽃 상기생으로 갔다 졸업할 때 이게 찍은 앨범이에요. 이건 내가 제대할 때 거기 남아있는 전우들이 추억록을 써서 준 거지. 제대는 언제 하셨어요? 55년 2월 1일.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어.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며칠은 일주일 동안 줬어 휴가를. 이게 나 휴가 나올 때 저녁 때까지도 안 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 내일 장가 갈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라도 해서 애들 성공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하려고 그런 머리만 저식이 썼지. 영감이 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몰랐어. 이렇게 한평생 살아줘서 고맙죠. 고맙고 그러고. 고맙다 소리도 아니야.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일인데 나보다 나이가 4살 덜 먹었는데 애기 아버지더라고. 거기 본 게 아들내미 사진을 꼭 가지고 있어. 나 집이 좀 한번 꼭 좀 보내주시오.
많이도 말고 그냥 한 3일만 보내주시고 한번 집에 갔다 오고. 그래서 이번에 수도꼭지 전투 끝나고 나면 내가 틀림없이 보내주마 했더만 수도꼭지 전투 어디 가서 전사했어.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는 그렇게 애들로 했는데 그 아들 보러 못 가고서 죽었어. 지금도 그 사람이 그냥 눈에 선해. 그런 것이 제일 힘들어. 제목이 너무 멋지신데요.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 23년도 6월 25일 날 호국 영웅들에게 증명하는 제목입니다. 전쟁은 여간에 동족이 됐든 타족이 됐든 간에 전쟁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전쟁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드셨는데 여기를 조금 가볍게 하셔. 여기를 가볍게. 예. 글씨 잘 쓰셔요. 감사합니다.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 많이 못했어요.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내 수명 다 할 때까지 내가 계속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자랑이죠. 나도 이제 본받아야 할 점이 있고. 붓글씨는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그 이외에 뭐 세상 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님처럼 참전 용사들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 식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세 분이 이렇게 오시게 돼 있었는데 배영근 그 우리 의원님, 해군 의원님께서 집에 가시더니 몸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두 분이라도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여기 오십시오. 아이,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엄청 애쓰셨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모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식물성 같이 반찬이 맛있는 데가 없어, 익산에서. 음식 먹을 때 음식이 맛있으면 힘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연세가 9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고 운동 적당히 하시고. 완전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좋겠죠. 전쟁이 없는 나라. 이달이 보훈의 달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여기 계신 두 분들의 정말 목숨을 걸고 피땀 흘린 그런 애국 정신으로 오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생각하면 좀 목이 메요. 몸이 건강해야 평화도 지킬 수 있지. 몸이 건강치 못하면 평화고 행복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밥상에서 받고 있는 이 음식이 아주 좋은 평화 같습니다. 예. 나이 타서 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는 더 젊어져 가지고 자라가지고 부르는데 이바지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역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내 고향이 함나니까 도박을 갔거나 가방을 생각하니까 조국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조국이 위태로울 때 앞서 나갈 수도 없고 전쟁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조국을 지키는 것이 조국에 대한 보답이다 생각합니다.